우리들의 잊혀진 영웅들, 한때 티바트 천하를 호령했으나 지금은 온데간데도 없는 슬픈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오늘은 원신 1.0 버전부터 지금까지의 나선 비경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티어는 메인 딜, 서브 딜, 힐러, 서포터 순으로 각각 다이루크, 클레, 치치, 벤티였다. 이후 따라오는 캐릭터들에는 모나, 베넷, 핑추, 진이 있었다. 당시 치치 벤티가 있는 계정이 12만원에 거래됐다는 전설의 커뮤니티 이야기가 있으며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 당시 마지막 보스는 100레벨짜리 우잉단인데 아이땐 정말 난이도가 쉽네요. 키읔키읔라는 생각은 내가 롤 시즌 이때로 돌아가면 그냥 롤드컵 LCK 양대 우승할 수 있음과 같은 말로 그땐 진짜 중에 진짜만 즐겼던 엔드 컨텐츠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뮤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다이루크가 쓰레기라는 걸 알아차린 DC의 한 유독링 유저 당신은 대체 이제 1.1 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필자는 티어표의 1.5 버전부터 스파이럴 러비스의 티어표를 인용했다. 1.0부터 1.4까지는 원실랩 공식 채널을 사용했으며 티어표의 순위는 가볍게 보는 것을 권장한다. 타르탈리아와 종려가 출시됐지만 당시 범용성과 연구의 부족으로 조합을 짜 맞출 수 없어 여전히 1티어 자리는 개국공신들이 차지한다. 또한 종려와 타르탈리아 둘 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종려는 존나 멋있는 PV와 함께 출시해놓고 구린 보호막과 딜기어도 영의 비싼 가격대까지 특히 중국 신인데 왜 이렇게 약하게 출시됐느냐란 주장과 함께 역대급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중국 100만 원붕이들은 미호요를 영수증 발급, 공안 신고 등으로 탈탈 털어 미호요의 지지를 받아내고 버프를 약속받는다. 타르탈리아는 종려급은 아니었는데 역시 5성급 못하는 캐릭터로 영돌 기준 이 쿨타임이 30초란 경악할 만한 쿨타임으로 사실상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서브딜러를 채용해야 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각청, 다이루크, 클레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무튼 이 시즌은 원신의 암흑기 시즌으로 당시 큼지막한 패치로는 피스를 무료로 제공과 농축 레진, 눈동자 공명석, 타르탈리아 보스 몬스터 출시로 조금 더 즐길 거리는 많아진 시즌이다. 바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알베도와 가무의 출시로 원신 판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가무는 광범위 궁, 원소 부착 효율, 파티 버프까지 끼어 있어서 나히다와 비슷하게 고점이 높지 않아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이다. 또한 미호요 형님들은 이전 종려 논란으로 성난 중국 원붕이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나선 비경 몬스터들을 바위 접대용으로 세워주는 엑스코쇼를 펼친 시즌이었다. 호두가 출시되어 가무와 호두의 시대가 개막한다. 또한 종려까지 버프해 성난 원붕이들의 민심을 달래는 데 성공한다. 원신이 출시한 캐릭터에 대해 직접적으로 버프를 먹인 건 지금까지 종려가 유일하다. 1.4 버전에서는 불속성 개국공신 캐릭터들의 가치가 한 단계 하락한다. 가무, 벤티, 종려, 호두, 핑추, 베넷이 있어야 파티를 돌릴 수 있다. 윈드블룸 축제 오픈과 로자리아 출시가 있었던 조용한 시즌이기도 하였다. 1.5 버전에서는 종려의 복각의 연 전용 성유물 출시로 종려는 쓰레기 캐릭터에서 순식간에 없으면 흑우가 돼버리는 캐릭터로 떡상한다. 그리고 나선 비경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 시즌이다. 심연 봉독자가 출시되어 12층 3번 방에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종려의 유무에 따라 클리어 난이도가 굉장히 달랐다. 딜은 강하지 않지만 체력이 1점 이하로 떨어지면 생기는 보호막이 굉장히 튼튼해서 종려의 쉴드를 받지 않으면 풀딜을 빠르게 넣을 수 없었기에 시간 내에 깨기가 힘들어 많은 유저들의 36배를 빼앗아갔다. 현바람신 카즈하의 출시가 있었으나 당시는 벤티 하위 버전이라는 평이 많았다. 매출도 역대 최저 2위였다. 그러나 그때 뽑아놨던 사람들은 미친 듯한 꿀을 빨고 있었고 안 뽑은 사람들만 놀림받는 웃을 수 없는 사연이 존재했던 말 많은 버전이었다. 이제 다음 버전을 알아보자 라고 말하기에 앞서 참고로 예전 티어표들은 오차 범위 작고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걸 취합하기 정말 힘들어서 필자 눈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나즈마 출시 버전인 2.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이나즈마 맵이 개방되고 아야카와 요이미야가 출시한다. 이전 버전 픽률 88.8%였던 벤티는 카즈하에 밀려 픽률이 30% 떡락하고 카즈하는 대떡상을 맞아 픽률 88.8%를 기록한다. 또 아야카는 높은 티어의 위치에 올라간다. 개국 공신들의 티어가 전부 5티어로 본격적으로 빠지는 시즌이기도 하다. 2.1 버전은 라이덴과 코코미의 출시가 있었다. 라이덴은 매출 1위, 코코미는 매출 뒤에서 1위를 찍은 신기한 일이 벌어진 시즌이며 코코미 평가는 쓰레기임은 물론이고 라이덴 또한 발도술이 화제가 되어서 그렇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아 엄청난 픽률은 보여주지 않았다. 2.2 버전에서 원신은 최대 인기와 매출을 달성하고 캐릭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개국 공신들이 망자로 실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종횡카베의 픽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두 80% 이상을 기록하며 적폐조합의 분위기가 조성된 시즌이다. 2.3 버전은 비경 몹의 늑대가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감전과 빙결 반응이 필요해졌으며 이 반응을 만들기 위한 필수 속성은 물 속성이다. 딜과 서폰 모두 가능한 물 속성 적임자는 코코미였으며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덩달아 라이덴, 쇼군 역시 역대 최상 픽률을 기록했으며 전직 1티어 벤티의 픽률이 최초로 26%를 기록하며 유저들 사이로 잊혀지게 된다. 2.4 버전은 제작사가 대놓고 빙결 조합을 강요했던 바람에 아야카가 뜬금없이 픽률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카즈하가 최초로 70%대 픽률을 기록했으며 코코미는 라이덴, 쇼군을 제친 픽률을 달성한다. 2.5 버전은 미호의 로고를 호요버스로 변경하였으며 야의 미코 누나가 출시한 시즌이다. 또한 감전딜을 많이 버프로 몰아줬던 시즌이라 아야카의 픽률이 마이너스 36%로 떡락했으며 야의 미코가 라이덴 출시 시즌보다 더 높은 픽률을 보여줬다. 2.6은 2.5에서 부진했던 핑계를 또 강제하는 시즌이었으며 또한 불속성 메이지가 있었기에 향릉과 호두, 번개 파티가 멸망한 시즌이다. 또한 아야토가 출시하고 빙결 반응이 강제되어 종려가 순위권 밖으로 넘어간 시즌이기도 하다. 2.7에서는 야란이 출시했으며 역대급 마신 임무 연출신과 함께 역대급 픽률을 찍었다. 또한 얼음 보스 위주였기에 불 속성 캐릭터들이 한 시즌 만에 부상하고 얼음 속성 캐릭터들이 멸망한다. 2.8은 잠시 쉬어가는 버전으로 금사과 제도란 일시적인 맵이 열리고 수메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폭풍조냐 시즌이었다. 때문에 카즈하도 복각시켜주고 몬드성 캐릭터들의 스킨 출시와 특별 이벤트도 나왔다. 마지막 방은 전반부 우인단이었다. 특히 후반부는 유적 뱀으로 옆 동네 순자 할머니 데려와 시켜도 캐릭터만 강하다면 클리어할 수 있는 난이도였다. 3.0에선 야란의 사용률이 급상승했으며 카즈하에 이은 2위를 달성한다. 또한 최초로 불속성 5성 활캐릭 타이나리는 종려와 같이 기원에 나왔기에 매출량 높게 잡혔으나 그닥 좋은 평을 얻지 못하며 18% 채용률을 보였다. 3.1 버전부터 나오는 몬스터에 상관없이 카즈하 베넷 종려는 그냥 필수 1티어에 고정되어 있고 그 뒤로 라이덴, 야란, 코코미가 이 옵션으로 자리잡는 문화가 고착되었다. 3.2 버전은 닐루와 나히다의 출시로 개화 파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풀행자의 실용성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원신 최초로 23.3%의 높은 픽률을 달성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은 닐루, 코코미, 나히다, 풀행자였다. 황금 늑대왕과 버섯 치킨이 나선 비경에 최초 등장한다. 바위은소 픽을 강제하면서 세상에 나쁜 개가 있다고 믿을 만큼 저세상 난이도를 자랑했으며 또한 힐러 픽에 반강제되었기에 많은 유저들이 눈물을 훔친 시즌이다. 그러나 바위은소 없이 황금 늑대왕을 개화팟으로 조져버릴 수 있었기에 앞으로 개화팟의 가치를 더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방랑자가 출시했으나 픽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일단 탐험의 가치만 높고 나선 비경의 실용성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4 버전은 풀 원소와 번개 원소에 대한 축복이 있어 풀과 번개 캐릭터들의 순위가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앞서 말하면서 놓친 것이 있는데 라행향배 조합이 이전부터 무적이었기에 이 조합이 역시 이번 버전에도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아라이탐의 출시로 종미나알 조합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나이다, 시노부를 섞어 쓰는 조합도 자주 나왔다. 이제 3.5 버전부터는 낯선 배경과 원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원신을 빛나게 만들어준 우리 고인들은 다시 빛나는 날이 올 것인가, 필자 포함 역사기를 걷는 우리 원붕이들 다들 원신 라이프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